자, LNF 녹화 들어갑니다. LNF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23만 7천 원에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23만 7천 원에 정리해서 LG화학 기준에 72만 원일 때, 또 포스코 케미칼 25만 2천 원일 때, 그때 이동 전략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코스모 신소재 쪽이 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금양을 한번 들어갔었네요. 금양 정리되고 안 들어갔었네요. 어찌됐든, 금양은 이제 어제 기준이죠. 종목 검색이 포착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고 다시 잡아내고 했는데, 뭐,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시장이 불확실성이 확장돼 있다라고 할 때는 정리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씩 밀려 내려온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그렇게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좀 도망쳐 나오는 게 우리가 그리고 원래 잡아놨던 그 기준점이고, 그래서 하루에 뭐 개파락이 이렇게 8%에 13%씩 밀려버리면 시가총액 2위 종목에서 버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버거움은 피해가자라는 거죠. 그 버거움은 피해가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뭐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띄는 쪽, 거기에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쪽, 뭐 이런 쪽 위주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양이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서면서 프로그램 순매수 뭐 또 외국인 쌍끌이로 거의 2% 가까이 들어오면서 주가 변동률을 28%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하나씩 좀 잡아내고 싶은 욕망이 저도 있어요.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어차피 지금 포기해서 가져갈 상황 아니니까. 어? 시장 전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친구들도 있고, 걔는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 이 대박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건 정신 나간 거고. 어? 예를 들어서 LNF 좀 한번 들여다보긴 할 텐데, 예? 여기서 거래 둔화되면 말짱 도루묵이고요. LNF가 지금 거래가 상당히 둔화돼 있어요. 4위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 5위로 밀렸으니까. 어찌됐든 저평가 상태 아니에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해도. 그럼 펀더멘탈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성장성, 기대 요인으로 보는 거지. 그럼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라? 그건 정신 나간 거죠. 무조건 어떻게 사나?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은 뭐다? 수급의 원리이다. 아이 큰형님 매수했어요. 뭐 큰형님 들어왔어요. 이따구로 농담하잖아요. 농담이 아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지금 뭐 누가 매집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수급 논리에서도 벗겨나 있다라면은 그건 머리 아파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조건 사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도 분석을 못하는 거고 기술적인 분석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무조건 사라는 거는. 무조건 또 못 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거 거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윤정두가 바이오주 어지간해서는 안 건드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이건 사면 안 돼. 이런 거품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 보여주면서 미국의 시가총액 5위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던 그 테슬라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못 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정도는요, 짤없지. 들어갈 때부터 얘기하죠. 아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이 저평가에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다. 저평가가 아닌데 들어간다. 왜 들어가니? 시장에서 가장 핫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종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설정한 게 뭐예요? 거래대금의 기준이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대금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하루에 4조씩. 근데 결국은 지금은 거래대금 대바닥에 내려오면서 주가 자체는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고점 대비 80%씩 밀려 내려왔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그룹주인데 그 엄청난 변동성을 줬던 종목인데 거래대금 완전히 대바닥에 80% 깨져 있어. 80%가 뒤도 안 돌아보잖아. 우리는 거래대금 터졌을 때 이때만 쳐다보는 거지. 이때만.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기준에서 고점 대비 이렇게 요 이후의 흐름입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은 액면 분할이라는 게 없어요. 주식에 액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주식 분할 이후의 흐름이고 313.80 그러니까 313달러 80센트 하던 이 업체의 주가가 101.81까지 밀렸어요. 31380 마이너스 101.81 나누기 그럼 얼마 빠진 거예요? 뭐 시장에서 70% 빠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68% 빠진 거예요. 68% 시가총액 미국의 5위 글로벌 시장 6위였던 테슬라가 미국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글로벌 시장에 당연히 10위 안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지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확하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데이터로 남아있는 부분은 아름아름 정리돼서 마무리 지어놓은 부분이 12월 1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 기준에 45%까지 채웠던 2차 전지의 비중이 19%까지 축소가 됐죠. 축소시켰잖아요. 19%까지. 그게 비중 조절이라는 거예요. 사실상에. 그러고 나서 테슬라가 언제 움직여요? 정확히 움직인 거는요. 1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우리가 연휴 기간에 들어간 그 기점에서 폭발적으로 하루에 막 11%씩 연거퍼서 올라왔어요. 연거퍼서. 이때 1월 27일로 돼 있잖아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 일봉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주간의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기준의 흐름에서 고점 대비해서 저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방어를 했었거든요. 방어되고 난 이후의 흐름에 이렇게까지 밀리니까 이때 돼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속단표로 아작이 났죠. 뭐 폐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세베켄 같은 애들 올라갔던 범위에서는 70%까지 밀려버리고 어지간한 종목들 30% 이상씩 밀리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다 손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손절을 시켰지. 우리는 비중을 영서 줄였고. 그러고 나서 어디서 줄였던 간에 비중을 1월 26일 날이에요. 1월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 폭발적인 반등으로 연출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죠. 얘가 1월 27일 날 이렇게 뜨기 전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월 25일이 여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반등 탄력이 굉장히 상당히 크게 계속 이어져 왔고 8% 9%씩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월 25일 이후에 1월 26일 우리나라 날짜 기준에 2차 전지 아무도 못 움직일 때 포스코 케미칼 당일 기준에 1월 26일 날 연휴 끝나고 다다음 날이죠. 그때 포스코 케미칼을 12번의 매수 사인을 냅니다. 12번의 매수 사인을 내면서 5%뿐이 비중이 없었던 포스코 케미칼을 공식적으로 5%였죠. 그거를 공식적으로 10% 이상으로 그리고 최대 비중 20%까지. 이날. 고점 대비해도 잘 버티다가 30% 수준까지 밀렸던 거예요. 이날이에요. 그리고 쭉쭉쭉. 누구보다 강하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거. 누구보다. 얘가 여기 올라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움직인 거지. 걔들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센 애가 얘거든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2월 3월의 변동 말고 누적적으로. 그런데 이 포스코 케미칼조차도 조심하자. 테슬라의 이 흐름처럼 언제 한번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펀더멘탈적으로는 거품이 심하다. 프리미엄이 높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차하면 도망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딱 지켜지면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미친 듯이 우리나라를 구제할 업종입니다. 얘를 무조건 사자 정신 나간 거고
두 번째 기준에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조금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 말장난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첫 번째 부류는 완전 이거는 진짜 심하게 표현해 꼴통이고 많이 있잖아요. 방송 보시면 야간에 무조건 사라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두 번째 부류는 뭔가 있는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그래 놓고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해놓고도 결국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없는 종목, 대바닥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LG이노텍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도 여기 순절하고 나왔잖아요. 결국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결론적으로 지금의 2차 전지는 방금의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한다. 방금의 그 맥락에서. 어떻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거래대금의 최상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처를 한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5천억이 터졌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얘네 미쳤어요. 뭐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봅시다. 잘라놓은 걸로. 얘네 미쳤어요. 거래대금이 미쳤어요. 2배가 터졌어요. 5조 원 미만까지 밀렸던 거래대금이 15조까지 육박했어요. 하루에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을 넘겨요. 예전에 시즌이 미쳐서 2천억씩 2조씩 하루에 시즌이 2조씩 터질 때랑 비슷해요. 이거 갔다가다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보름 만에 더블 나던 13조짜리가 26조 올라가던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에코프로 BM은 10조에서 20조를 넘겼어요. 더블이 났어요. 뭐 무슨 뭐 200%, 300%, 500%그 말같지도 않은 그 수익, 얼결에 그 수익을 내면 제일 좋지만 그거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에코프로에서 더블이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라는 그런 시장. 그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에코프로 BM, 금양, LNF 다 들어가 있잖아. 코스모 신소재 2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결론은요.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문자는 현대차를 보냅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도 안 되게 이게 뭐야 라고 할 텐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대차의 매수를. 지금 거래가 원하는 거래가 150만 조에 그렇게 되면 진짜 현대차가 시초가 대비 5에서 7%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거래량은 많이 터져봐요. 오늘 70만 주?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에 고점을 넘기면 되는데 점진적인 강세 속에서 OMA, 20MA 거래량을 상향시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주력주니까 여기서 들어가도 되겠는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재 위치가 어때요? 들어갈 위치 아니에요. 위치입니다. 9월의 고점 대비해서 그 수급이 박힌 것도 없이 말 같지도 않은 뭐 심하게 표현할게요. 정치권에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나오면서 IRA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미국의 공장 증설한다고 해놓고 또 신설한다고 해놓고 뒤통수 맞았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왜? 그게 왜 말 같지도 않냐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보조금 못 받는 건 다른 쪽도 다 똑같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현대차만 못 받아서 얘네만 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처럼 얘기를 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그 비이성적으로 밀려있던 그 흐름 말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도 밀렸어. 16만 원까지도. 2017년 이런 당시 말 같지도 않은 위치까지.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화폐 가치는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가 되게 가고 있는데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물가가 올라간 물가가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요 위치에서 주춤거릴 수 없어요.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모자르신 분들 또 추가 편입하셔야 될 분들 현대차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간다. 그래서 오늘도 개장초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는 변동성 종목 문자 때문에
미처 이제 발송을 못 해드렸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편입 설정을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쪽 마저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기준은 아쉽게도 우리가 기아하고 현대하고 병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17만 9천 원. 안타깝지만 월봉이나 주봉에서 이제 5MA, 20MA 거래량 더 강도 있게 터트리면서 움직임 나와주면 되고 오늘의 기준은 60만 주는 넘길 것 같아요. 고점은 계속 좀 넘기고 18만 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면 땡큐죠. 그래서 일단 최소 범위의 1차 목표 주가를 얼마? 20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처를 한다. 고점에서 밀려서 조일 알루미늄 차익 실현했습니다. 13.26% 대박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들을 다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고요.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쪽 한번 보시죠.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은 인제 시가총액 3천억 넘겨서 3,600억인데 변동이 심해서 개별 매매 이렇게 원활하신 분들 위주. 그다음에 4월 1일 날 자동 매매 기준 받으실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최상에 이제 LNF도 들어가 있는데 2,600억 가지고는 솔직히 모자라요. 진짜 막 변동의 확장을 기대하려면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25만 9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좀 다른 때 같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텐데 좀 멈춰 있는 이유가 거래량이 얼마 안 터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400만 주예요. 그러면 한 10% 15%까지는 나와. 그 이상 거래가 터지면 땡큐지. 400만 주 거의 1조입니다. 1조.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지금 LNF도 지난 우리가 대박을 친 게 언제 28일이죠. 28일 그죠? 28일. 이날 거래대금이 거의 1조. 시간에까지 하면 1조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대금 1조 아주 우습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려면 이 400만 주의 70% 그러니까 한 300만 주는 오늘 거래가 터져줘야 변동성이 그래도 한 뭐 9%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 수급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비중은 뭐 많이 못 가져갑니다. 거기에 이제 코스모 화학도 있어. 코스모 신소재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거 참 난감하죠. LG와 포스코 케미칼 이외에 이제 2차 전지 많이 정리해놨다 해도 그래서 결론은 얘도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실 때 무겁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얘를 오늘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관점은 분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인데요. 분봉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뭐가 있었던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요 기준에 쭉쭉쭉 뻗어 올라가다가 멈춰졌어요. 멈춰지고 흘러내리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 8조 6천억 이런 종목에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들어가고 33만 4천 원에 들어가고 6천 원이나 밀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고점을 넘기면 200만 주씩도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간 건데 거래가 둔화돼 버립니다. 그 프로그램 들어오다가도 멈춰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13만 주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참 땡큐한데 그게 수급이 멈춰졌어요. 그 전화해서 너 더 들어올 거니 물어볼 수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좀 쉬었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막 치고 들어올지 그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그 LNF 같은 경우 수급 논리에서 이제 한 차례 놓고 보고 문자까지 나가지는 않을게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동이 확장되면 그때 문자 나가고 이 영상하고 뭐 매직 계산기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이제 확인하면서 대처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종목 검색기 기준에 한시 기준에서는 LNF가 글쎄요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한시 기준에서 한시 걸로 기준 잡아서 들여다볼 때 LNF가 형성돼 있는지 그렇게 보면은 한시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한시 기준의 종목에서는
조일 알루미늄 두 개뿐이 안 나와요. 10시 걸로 봐서 공격적으로 내가 보겠다 했을 때 LNF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천억 이상짜리 기준에서는 뭐 10시까지로 봐봐야 결론적으로 조일 알루미늄까지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종목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막 나오면 뭐 하겠어. 아니 나오고 나서 폭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것도 이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 이제 참조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개장 초에 조금만 옥석 가리기 하면은 뭐 2,400개 종목에서 가장 핫한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뿌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NF 부분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LNF를 뭘 자른 거죠 제가 지금? 프로그램 수급 23년 03월 22일 공구시 기준 프로그램 수급의 기준이고 이게 이제 수급 논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여기까지 변동이 쫙 뻗어 올라갈 때 25분까지의 흐름에 2차 전지주들 이렇게 막 눈치 보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였잖아요. 그 기준에 이 3만 주 정도까지 훅 하고 들어오면서 20분 또 20분에서 25분 넘어가는 그 기준의 흐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온 거는 3만 주까지 형성됐던 게 또 축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려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 수급 번호만 보시면 되고 오늘 거래 평균 단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LNF 기준의 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놔야겠다. 프로그램. 그렇게 돼 있고 3월 20일 20분, 22분 정도 되겠네요. 22분 기준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기준에 쭉쭉 고점을 이제 넘겨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 고점 이 고점을 넘긴 게 언제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긴 게 대략 10시 기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42분? 여기? 여기네. 그죠? 여기에 수급이 한 단계 들어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 거고 그냥 단순해요. 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고 뭐 호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호재를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거죠. 메이저가 방향성을 설정을 해줘야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5만 주, 6만 주, 뭐 7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7만 6천 주, 8만 주까지 이게 우리가 봤던 시점입니다. 그게 10시까지 기준이에요. 10시 5분 넘어가고 요 기준에 8만 3천 주까지 그게 이제 정점으로 딱 형성이 되는 거죠. 10시 2분까지 요거. 그리고 한번 오버슈팅 나왔다 꺾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저기까지 24만 7,500원까지 들어올릴 때 누가 들어올려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올립니까? 결국은 역시나 프로그램을 통한 메이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됐다. 메이저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24만 7천 10시 40분 기준까지의 아마도 수급이 쫙 8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 방에 시간이 확 바뀌어버리는구나. 이게 이제 틈틈이 촘촘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저 위치를 다시 보면 되죠. 10시 30분 40분 그 기준에 거래가 아마도 터졌겠죠.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주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2,000주 또 10시 30분이고 이게 30분 35분 넘어가는 과정 35분 넘어가는 과정에서 13만 주 이렇게 때려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량이 어떤 그 성격의 물량인지는 저도 몰라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저 가격에 저런 강도의 매수가 들어왔으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붙어 볼 수가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기준에 저수급이 들어온 거지 어제 2%에 달하는 매수 들어왔던 금양이 오늘 무조건 또 들어온다? 그건 확인할 수 없잖아요. 자금 집행이 이대로 끝났을 수 있어. 13만 주까지 들어왔는데 이대로 자금 집행이 끝난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질질질질 흘러나와도 방어도 안 해.
뭐 변동성 종목 소형 잡주도 아니야. 나 오늘 살 만큼 나는 샀어. 이걸로 끝이야. 이래 버리면 다시금 주춤거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을 어쨌건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편입을 한 건데, 그런 건데 LNF까지 중기적으로 또 안고 가져간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빨리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거래가 터졌는데 장 마감 때까지 주춤거리고 있다. 프로그램 수급 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요, 얘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와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어요가 아니라 밀려 내려올 때에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뭐 아니면 여기서 맴도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아름아름 들어와서 농담이 아니라 한 20만 주까지 채우더라 여기서. 그럼 같이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내일까지 한번 보는 거지. 내일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뭐 계속 흘러내리는데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수급 프로그램 이외에 어디선가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또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손 안 담그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는 관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배운 것처럼 꼭 프로그램만 100% 의지할 수는 없으니 여기가 24만 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24만 원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2%를 돌린다. 이미 거래는 그래도 터져 있는 거예요. 적은 거래는 아닙니다. 아니 거래대금 5인데 적어? 아니지. 거래는 터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점에서부터 2% 우리의 기준은 그럼 24만 5천 원이 돼 벌써. 24만 5천 원 여기까지 돼버려요. 2%가. 그래 참 애매해지는 가격이 기준이 되죠. 2% 아름아름 돌리면 프리미엄을 좀 주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냥 멈춰지면은 말 그대로 멈춰지면은 여기서 사자니 프로그램도 애매하고 내일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저 12만 5천 주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물량도 아니고 앞부분에 16만 5천 주 나갈 때 15,000원도 빠지기도 했고 결론 매매 사인이 나가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매매 사인이 지금 현재로서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가 하방이 지지가 된다거나 수급이 들어오는데 조금 밀린다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오히려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맴돌면은 내일 또 보면 되죠. 내일도 보면 되지. 시간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도 또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급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 고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를 막 수반하고 갈 때는 야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안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결론은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8만 주에서 12만 주, 13만 주까지 살 때의 그 범위입니다. 요 고점 넘길 때 8만 주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4만 주는 요 위에서 산 물량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간 것도 없어. 밑에서 산 물량도 나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눈이 좀 아파더라도 들여다보면서 한번 기준을 설정해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 LNF의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의 수급별로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지금 뭐 창을 한번 싹 다 저기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LNF에 너무 예전 데이터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자자자자 봅니다. 3월 올해 들어서의 2월 28일 것도 있어요. 2월 28일 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죠. 그때 들어간 거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거 절로 모아가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 거 놓고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의 기준만 쭉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있는 건데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그 문자가 2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 나갔었어요. 이게 2월 28일? 그렇게 해서 뭐 9시 23일, 24일 이렇게 해서 22만 5천 원, 23만 2천 원, 23만 7천 원 이렇게 이제 그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24만 8천 원, 23만 9천 원. 그러고 나서 18% 폭등 나오고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 그게 이제 28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기준이 되죠. 수주 공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터져야 돼. 일조에 달하는. 지금은 이제 그 거래가 아니더라도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좀 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뭐 9시는 그렇다고 치고 9시 22분에 좀 들어왔어요. 그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이 꼬리가 이제 감춰지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기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왔고 윗꼬리 쭉 달려질 때 기준에 그래서 9시 42분에도 또 여기서 또 들어옵니다. 예?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0시 기준에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온 위치에서의 흐름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들어왔죠. 13만 주 이상으로 늘어났어. 여기서 조금만 늘어나도 저는 매수를 합니다. 2%의 반등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온다. 12시 되니까 뭐 밥 먹으러 회사원들이 나오셨나? 밥 먹으러 나오셨나? 그럼 매매하시려나? 라고 생각한 뭐 외국계 매니저들이 뭐 지금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따라붙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기준에서 그리고 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기술적이에요. 완전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은 10만 주씩 터지면 그런 변동성의 확장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7만 주 그리고 오후장의 기준에서는 5만 주까지 거래량이 줄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자락에서는 OMA 20MA 기준에 설정 범위만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주, 또 7만 주, 그리고 5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이제 뭐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전화해 볼 수 없잖아요. 얘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다만 이제 유리한 고지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된 것이 여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올렸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 그 프로그램 수급이 얼마였다고요? 여기까지 들어올 때가 하나를 더 안 거놨네. 하나를 더 거야 되는데 뭐냐면 33분 고점 찍을 때 그게 이제 13만 주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13만 주로 최대폭 들어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온 거 이제 다시금 설정을 잡아드리면 여기서 들어오면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면서의 기준이 잡히고 프로그램 수급이 여기서 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고 줄 거들인데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만 주 들어와 있던 거기에 여기까지 해서 13만 주로 증가한 거고 나가지 않았는데 눌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이외에 어디선가는 이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이제 눌려 있는 거고 질질질질 흘렀다. 그런데 여기서 수급이 다시금 지금처럼 13만 주를 넘기는 흐름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 거래량 부분이 터지고 움직여주면 더 좋죠. 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니까. 그럼 요거 좀 넘깁니다. 거래는요 터지죠. 다시금 100만 주 기준이 아니라 200만 주. 지금 여기서 멈추면 150만 주 정도에서 끝나요. 그럼 의미 없어요. 150만 주면 뭐 요즘 시장 거래 대금으로는 의미 하나도 부여 못합니다. 근데 요렇게 거래가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가격 반발력이 거래 없이 나올 때 기준이고 거래 나오면서는 이렇게 저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거래 없더라도 또 프로그램이 급격히 매도가 없더라도 오히려 이제 24만 5천 원을 넘기면 편입할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월등히 들어오면 그 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5분 범위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그 흐름은 지금 딱 정체 상태에서 이제 놓여져 있는 거고 수급만 확인해서 대처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LNF의 전략은 그래서 일단은 뭐 일주월봉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기준을 잡기가 그렇고 장악형, 습배령, 잉태 확인형 요 자락만 돌려놔도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는 기준으로 형성이 되죠. 요 자락만 상승 잉태 확인형의 요 절반 자락만 돌려놔도
일단은 기존 추세는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22만 우리가 7,000원 정도에 정리를 했다라고 친다면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7,000원 뭐 23만 5천원 요 정도 기준에 요 정도 기준에서 이제 절반 라인을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망치형의 인식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 형태 확인형 또 망치형의 기준 어느 쪽으로든 해석을 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점을 이제 그 돌파하는 기준 26만 원 기준 모든 몸통을 뛰어넘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왕이면은 뭐 사실상 수급이 월등하게 좀 확인이 되면 더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급 범위를 논하기보다는 소나 모멘텀 차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봉의 기준인데 여기도 거래가 나쁘지 않아요. 이번 달에 전체적인 추이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추이였고 여기서 아쉽게도 이제 상승일 때 확인형을 훼손시키는 흐름이 나와서 그 훼손됐을 때 정리의 기준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금 돌리고 있습니다. 마감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하겠지만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망치형 그리고 기존의 상승 형태 확인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되돌려 놓는 흐름. 그리고 월봉인데요. 이번 달에 당연히 강도 있게 돌려지는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달 기준에 거래만 수반되어 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왕이면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거래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시세 분출은 당연히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전환될 수 있다. 영선 위쪽입니다. 크로스 위 전환될 수 있다. 월봉. 그래서 LNF 하여간에 들여다보다가 일단 1차적으로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의 전략 범위가 아니라 변동성을 보겠다. 오늘도 거래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만 확인되면 추가적인 거래가 실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따라 붙겠다. 다만 프로그램이 멈춰있고 정체면 내일 보는 걸로 기준을 잡겠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를 먼저 봤다면 이쪽을 아마 편입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124,000원에서 움직일 때 코스모 화학이 48,000원 수준에서 움직였잖아요. 어차피 여기 움직일 때 한 2, 3% 움직일 때 여기도 한 2% 정도 들어 올려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깔끔하게 차익 실현 해놓고 거래가 여기가 더 터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설정을 잡을지 고민을 해볼게요. 거래가 여기 안 터지는데 에이 이거 놓쳤다고 얘를 막연히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이건 무리수가 있고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고 가장 센 친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기준도 금양과 어제 코스모 신소재였잖아요.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되면 가장 센 친구죠. 왜? 거래대금도 일단은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시가총액이 3조니까 3조 6천억 이제 4조 되나요? 4조 가까이. 자 일단은 LNF 올려드리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합류하시기 바랍니다.